여러분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이상하게 기운이 막히고 이유 없이 일이 꼬이는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전통적으로 무언가에 씌였다 혹은 홀렸다라고 표현하지요. 단순히 기분 탓으로 여길 수도 있지만 풍수와 명리 그리고 옛날 우리 조상님들은 이러한 현상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기운은 늘 흘러가고 교류되기 때문에 한 사람의 마음과 행실이 흐트러지면 그 영향이 가족과 가까운 이웃에게까지 번지게 되는데요. 무언가에 씌인다는 말은 단순히 귀신이나 보이지 않는 존재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 집착, 분노와 같은 어두운 기운에 사로잡힌 상태 역시 포함됩니다. 예로부터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에 사로잡히면 재앙이 따른다고 하였고, 마음이 흐려지면 가정의 기운이 무너진다고 경계했습니다. 풍수에서도 집안에 불길한 물건이 놓이거나 음기가 가득한 공간에 오래 머물면 사람의 정신이 흐려져 내 운마저 깎아먹는다고 하지요.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평소와 다르게 사람이 갑작스럽게 변할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징조입니다. 단순한 성격 변화가 아니라 분명히 보이지 않는 기운의 작용일 수 있지요.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본인만 불운해지는 것이 아니라 곁에 있는 이들의 기운까지 함께 소진되고 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많은 부자들은 자신의 곁에 두는 사람들을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복과 금전운을 위해 어떤 행동과 징조를 보이는 사람을 특히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런 사람을 집안에 들였을 때 왜 불운과 금전적 손실까지 불러오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운이 흐트러지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변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귀를 닫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온화하고 대화가 통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며 조급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이는 단순한 성격의 차원이 아닙니다. 전통적으로는 마음이 나쁜 기운에 사로잡히면 인의의 문이 닫히고 독단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두운 힘이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기 시작한 신호라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는 일상 속 작은 물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깨진 그릇이나 금이 간 유리, 집안 한쪽에 방치된 물건들이 사람의 기운을 흩뜨리며 불안정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풍수에서는 이러한 파손된 물건을 그대로 두면 집안의 운이 갈라지고 결국 그 집 사람의 마음까지도 분열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어른들은 깨진 그릇은 집안에 두지 말라고 하셨지요. 조급해진 사람은 반드시 실수를 합니다. 일을 서두르다 빚을 지거나 대인관계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지요. 여러분께서는 주변에서 이런 징후가 보일 때 단순히 저 사람 성격이 급해졌다고 넘기지 마셔야 합니다. 그것은 이미 기운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경고이며 가까이 하면 나 또한 그 불운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 역시 피해야 하는데요. 조급함이 커지고 귀가 닫히면 그 다음 단계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판단력의 상실입니다. 전통에서는 이를 두고 마음이 가려지면 사리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본래 침착하던 사람이 엉뚱한 결정을 내리고 아무리 위험한 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결국 큰 손실을 불러오게 됩니다. 실제로 사기 피해를 당하는 이들을 살펴보면 평소에는 신중하던 분들이 갑자기 눈빛이 달라지고 말도 안 되는 조건이나 약속을 쉽게 믿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기운이 흐려져서 눈앞의 환상에 홀린 상태라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마음을 비추는 창입니다. 풍수와 전통의학에서도 눈빛의 흐림과 번뜩임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평소 맑던 눈동자가 어느 순간 광기 어린 반짝임이나 살기를 띠게 되면 그 사람은 이미 자기 기운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가까이에 있으면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사기를 당하는 것은 본인만의 불행이 아닙니다. 그로 인해 빚과 다툼이 얽히면 주변 가족과 친지까지도 불운의 고리에 묶이게 됩니다. 따라서 눈빛과 태도가 변하고 현실 감각을 잃은 듯한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와 거리를 두는 것이 곧 나와 가정을 지키는 지혜가 됩니다. 사람이 무언가에 깊이 사로잡히면 언행이 불안정해집니다. 평소에는 차분하던 사람이 이유 없이 고함을 지르거나 엉뚱한 순간에 돌발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성격 변화라기보다 이미 마음의 균형이 깨지고 외부의 기운에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눈빛의 변화 역시 놓쳐서는 안 됩니다. 눈동자가 흔들리거나 지나치게 확대되며 순간적으로 낯선 기운을 뿜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상들은 이를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는 순간이라 경계했습니다. 혹시 가까운 이가 아무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거나 낯설 만큼 다른 모습을 보일 때 그것을 단순히 화를 참지 못하는 성격으로 치부하지 마세요. 이는 이미 영적, 심리적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종교시설을 찾거나 맑은 기운이 흐르는 장소에서 마음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의 불안정한 기운이 집안 전체로 번져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뭔가에 씌인 사람의 징조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언가에 사로잡히면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 중 하나가 바로 폭력성입니다. 평소에는 온화하던 이가 갑자기 사소한 일에도 분노를 터뜨리며 다투고 때로는 손을 올리는 모습까지 보이게 됩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이런 행동을 한 당사자가 정작 그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전통에서는 이를 두고 귀신이 몸을 빌린다고 하며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기운의 장악으로 설명했습니다. 풍수적으로 보면 집안에 불길한 물건이 놓여 있을 때 이런 현상이 잘 일어납니다. 특히 죽은 이의 기운이 남아있는 중고품이나 출처를 알 수 없는 물건은 집안 기운을 혼탁하게 만들고 결국 그 안에 사는 사람의 마음을 자극해 다툼과 폭력을 불러오지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남이 쓰던 물건을 함부로 들이지 말라고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람과 가까이 지낸다면 그 불안정한 기운은 곧 내 삶에도 스며듭니다. 작은 오해가 큰 싸움으로 번지고 법적 문제나 사회적 불이익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와 다르게 폭력적 성향이 드러나는 사람, 특히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불운을 차단하는 첫걸음입니다. 어떤 이는 기운이 흐트러질 때 밖으로 폭발하여 다툼과 폭력으로 나타나지만 또 다른 이는 그 에너지가 안으로 향하면서 극심한 우울감과 상실감에 빠집니다. 문제는 이러한 감정이 특별한 계기 없이도 갑자기 찾아온다는 데 있습니다. 큰 실패나 상실을 겪지 않았음에도 이유 없는 허무감에 사로잡히고 삶의 의욕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지요. 전통적으로는 이를 두고 마음의 불이 꺼졌다 혹은 영혼이 눌렸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놓인 사람은 종종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가족이나 친구와의 교류를 거부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눈빛이 흐릿해지고 표정이 무기력하게 굳어가는 모습을 보면 기운이 이미 깊이 잠식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단순히 병적인 문제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병원 진단과 치료가 우선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전통적 치유 방식이 병행될 필요가 있지요. 기도, 참선, 예배와 같은 의식들은 마음을 붙들고 무너진 기운을 다시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집안의 환경도 중요합니다. 햇빛이 잘 들고 환기가 원활하며 따뜻한 음악과 대화가 흐르는 공간은 우울한 기운을 차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가까운 이가 아무 이유 없이 깊은 절망에 빠져 있다면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이미 삶의 운이 심각하게 막힌 신호이며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어두운 파장이 번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놀랄만한 일도 일어나는 징조를 보이는데요. 여러분, 기운이 심하게 흐트러진 사람에게서는 종종 크고 작은 사고가 연달아 일어납니다. 평소에는 침착하게 운전하던 이가 신호를 무시하거나 급하게 차선을 바꾸고 단순한 실수로 넘길 수 없는 대형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라 이미 마음이 좋지 못한 기운에 잠식되어 자기 자신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전통에서는 장례식장이나 음기가 강한 곳을 다녀온 뒤 기운을 정화하지 않고 그대로 일상에 들어오면 이런 위험이 더욱 커진다고 보았습니다. 장례식장은 죽음의 기운이 강하게 머무는 공간입니다. 그 기운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루면 작은 실수도 큰 재앙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장례식장을 다녀온 뒤 반드시 몸과 마음을 씻고 기도나 의식을 통해 기운을 다시 세우라 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평소와 다르게 무모한 행동을 보이고 크고 작은 사고를 반복한다면 반드시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그것은 이미 불운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는 경고이기 때문이지요. 기운이 어둡게 변하면 반드시 인간관계에도 균열이 나타납니다. 평소 가까웠던 친구와 갑자기 등을 돌리거나 이유 없이 가족과 다투는 일이 잦아지는 것이지요. 대인관계는 곧 사람의 운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관계가 막히고 인연이 끊어지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의 기운이 흐려져 외부와의 조화가 깨졌다는 징표라 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귀신이 씌면 인간관계에 운이 막힌다라는 말이 전해 내려옵니다. 이는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실제로 불운에 사로잡힌 사람은 사소한 말에도 예민해지고 의심이 많아져 가까운 이들조차 멀리하게 됩니다. 유교에서는 이를 인의의 단절이라 하며 경계했습니다. 결국 혼자 고립되면서 더 큰 불운을 불러오게 되는 것이지요. 풍수적으로도 인간관계는 집안의 기운과 연결됩니다. 문지방이 삐걱거리거나 현관이 어둡고 막혀 있으면 집안 사람들의 인복마저 막힌다고 보았습니다. 그만큼 집안 환경과 사람의 관계운은 서로 긴밀하게 이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주변에서 이유 없는 불화와 단절이 잦은 사람이 있다면 단순한 성격 차이로 넘기지 마셔야 합니다. 그 기운은 곧 여러분에게도 전이되어 평탄한 인간관계를 흔들고 불운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절대 집안에 들이지 마세요. 귀신에 씌이지 않았더라도 불운을 몰고 오는 사람이기 때문인데요. 먼저 눈빛이 변하고 거칠어지는 사람은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눈빛은 사람의 내면을 가장 솔직하게 드러내는 창입니다. 평소에는 온화하고 차분하던 눈빛이 어느 날 갑자기 날카롭고 거칠어지면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이 어둡게 잠식당하고 있다는 신호이지요. 전통에서는 이를 두고 광기와 살기가 깃들었다고 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고 시선이 불안정해지는 사람은 스스로도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을 집안에 들이면 그 사나운 기운이 함께 들어와 가족의 마음까지 날카로워지고 다툼이 잦아지게 됩니다.
집안은 본래 평온과 화합의 공간이어야 하지만 사나운 눈빛의 기운이 스며들면 그 조화가 무너집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는 이상할 정도로 사고와 문제를 달고 다닙니다. 사소한 다툼에서부터 교통사고, 사기 피해, 금전적 손실까지 계속 불운이 이어지는 경우가 있지요. 옛날에는 이런 사람을 두고 재앙을 옮겨 다니는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그 사람 본인만 불운한 것이 아니라 가까이 지내는 사람까지도 얽히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빚이나 소송 문제를 가진 사람이 자주 드나들면 이로 인해 가족까지 법적 갈등이나 금전적 부담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풍수적으로는 집안에 음기가 강하거나 파손된 물건이 놓이면 불운을 증폭시킨다고 보았는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기운이 교류됩니다. 어떤 이와 함께 있으면 이유 없이 기운이 빠지고 대화를 나눈 후엔 몸이 무겁고 피곤해지는 경우가 있지요. 이런 사람은 집안에 들어오기만 해도 분위기를 가라앉히고 웃음소리 대신 무거운 정적을 남깁니다. 결국 그 사람을 가까이 두면 집안의 활력이 사라지고 원래 있던 좋은 운마저 막혀버립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일을 추진하면 이상하게 결과가 어긋나고 중요한 순간마다 기회가 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궁합이 맞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기운이 서로 상극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는 이를 운의 파장이 충돌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집안에 자주 드나들면 가족이 하는 일마다 예상치 못한 장애가 생기고 계획이 순조롭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풍수에서도 문지방이나 현관이 막히면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는 운이 막힌다고 보았는데 바로 이와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꼭 피해야 합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기운을 담는 그릇입니다. 늘 불평과 원망, 부정적인 말만 하는 이는 자기 삶뿐 아니라 곁에 있는 이들의 삶까지 어둡게 만듭니다. 입으로 짓는 업이 가장 무겁다는 말이 있고 말은 곧 가문의 기운을 세운다는 말도 전해져 내려오지요. 그러므로 가장 조심해야 할 부류가 바로 이들입니다. 부정적인 말은 불운을 끌어들이는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운을 부르는 사람을 멀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집안과 삶의 좋은 운을 스스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첫째, 집안에 출처가 불분명한 중고품, 길에서 주워온 물건을 두지 마세요. 풍수에서는 물건은 그 주인의 기운을 머금는다고 보았습니다. 전 주인의 불운이 남아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장례식장이나 음기가 강한 곳을 다녀온 뒤에는 반드시 기운을 정리해야 합니다. 손과 얼굴을 씻고 환기를 시키며 소금을 뿌리고 기도나 명상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옛 어르신들이 흐린 기운은 깨끗이 털어내라고 하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지요. 셋째, 집안은 늘 밝고 환하게 유지하세요. 조명을 켜고 창문을 열어 햇빛을 들이며 음악과 웃음소리를 채우는 것만으로도 불운은 머물지 못합니다. 어두운 집에는 반드시 어두운 기운이 모입니다. 또한 항상 긍정적인 말 습관을 가지세요. 말은 씨앗과 같아서 밝은 말을 심으면 운도 밝아지고 어두운 말을 심으면 불운이 자랍니다. 전통에서 말이 곧 복을 부른다고 한 것도 이 때문이지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뭔가에 씌인 듯한 사람들의 특징과 그들과 가까이 할 때 따라오는 불운, 그리고 이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생활 지침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외부의 영향을 경계하는 동시에 내 마음과 집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불길한 기운은 누구에게나 스며들 수 있지만 그 기운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단단히 대비한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언제나 밝은 기운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마음에 새기신다면 분명히 좋은 운이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전해주세요. 지금까지 인생길잡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여러분이 좋은 운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